얼마 안 돼서 이제 검찰이 들이닥치고 막 이렇게 가지고 네. 그 오작 쿠팡맨 네. 그런 것도 내가 한번 여러분들의 작은 모빅 후원이 모빅 생태계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처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그게 말씀을 제가 내 일 때문에 중국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잡지를 읽었는데 그 잡지에 뭐 오템이 나왔고서 뭐 비트코인 얘기 뭐 나오더라고. 작가님이 작가님 비트코인에서 얘기하고 있던 네.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문자로 오랜만에 뭐 이렇게 보냈더니 저는 그때 그 페이스북을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미 그 오 작가님은 그때 그 페이스북에 비트코인만 말한다라는 어떤 단톡방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네네. 그 비트코인을 벌써 떠들고 있었어요. 그게 2014년 초였어요. 2014년 뭐 한 3월, 4월 뭐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페이스북 안 하지? 이거 해라 뭐 해가지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 가입해서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그러더니 뭐 비트코인을 사라 해서 좀 알아보다가 뭐 우리 태민 형이 천재인 줄은 제가 아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샀죠. 당달아서 일단은 작가님 믿고 일단 산 거네요. 일단 샀죠. 뭔지 모르고 그때 그러면은 처음 샀을 때 가격이 얼마나? 50만 원. 그때 50만 원. 작가님이랑 같은 가격이었나요? 그때 이제 50만 원에 샀고 60만 원에 좀 더 샀고 70만 원일 때 이제 100만 원 간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간다. 그래서 왕창 샀어요. 70만 원일 때 그때는 뭐 100만 원커녕 쭉 떨어져서 다시 이제 떨어지고. 50, 40, 30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을 간 거예요. 그 가격에서 이제 2년 쭉. 네, 100만 원 가기는커녕. 그러니까 그때 저도 힘들었지만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되게 많이 말하고 다녔어요. 그때 2014부터 2016년 한 중반까지 그게 굉장히 지루한 횡보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의 어린 시절에 보고 약간 믿음 때문에 샀는데 2년 동안 그 가격이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저도 이제 알아보고 그때 뭐 백서도 읽어보고 했는데 오 작가님 같은 깨달음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맨날 지금처럼 오 작가님이랑 밀접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도를 받는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진 않았고 이제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네. 가끔 뭐 오 작가님 시키는 일 이제 뭐 도와드리고 뭐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거 뭐 가격도 안 오르고 재미없네 이거는 좀 헛발질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양을 오 작가님은 잘 지켰지만 저는 이제 뭐 제가 좀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네. 팔아치울까 하다가 뭐 여기저기 써 없앴어요. 조금씩 파신 거예요? 판 게 아니고 그냥 돈으로 바꾸는 건 재미없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받는 그 스토어가 있었어요 그때. 뭐 물건 구매나 예, 별 시덥지 않은 거 뭐 네.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써 없앴죠. 그 인도에 보내갖고 그 천재되는 약이 있어요. 그 리미틀리스라는 영화 봤나 모르겠는데 그거 명작인 영화를 보면 네. 그 약을 먹어서 막 두뇌가 휑 돌아갖고 천재가 돼갖고서 막 이렇게 하는 엄청 재밌는 영화. 네, 봤을 본것 거예요. 같아요. 그 리미틀리스에 나오는 그 약을 이제 검색했더니 인도가 네. 제네릭이라고 하나 그 약을 하여간 되게 복제약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데 거기서 뭐 비트코인 받아서 그 약을 공급하겠다 해서 그래서 딱 주문했다가 네. 왔는데 세관에서 뺏겼어요. 제가 네. 그 세관에서 뺏겼다고 하니까 그러면 싸게 저번 거보다 좀 싸게 줄 테니까 한 네. 번 더 주문해라. 비트코인을 보내라. 보냈더니 이번에는 잘 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약도 사고 이제 더 어이없는 건 이제 엄청 비싼 시계 있어요. 손목시계. 시계도 거기서 물론 시계죠. 짝퉁. 짝퉁. 네. 짝퉁을 비트코인 주고 딱 샀는데 좋으니까 네. 좋아 보이니까 아내가 또 사달라고. 거기 통해서. 예, 그래서 아내 것도 사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태민이 형한테 이 비트코인 이거 좋다고. 저번에 이런 시계도 그거군요. 그 얘기는. 이런 시계도 이게 살 수 있고 비트코인 이거 좋다고. 그 이제 사실 태민이 형을 좀 까는 얘기였죠. 이런 용도라고 내가 딱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차로 이제 태민이 형을 네. 그 집 근처에서 내려주고 저는 이제 의기양양하게 태민이 형을 놀려주고 네. 이제 뭐 그 생각에 이제 기분 좋게 돌리는데 내가 이 얘기는 태민이 형한테 하는데 태민이 형이 내려서 저녁이었어요. 네. 저녁에 내려서 쓸쓸하게 가는 그 뒷모습이 되게 그 처량해 보였는데 내가 내가 좀 심했나? 그게 이제 돌이켜보니까 태민이 형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한심했고 비트코인이 너무 좋은 건데 그걸 못 깨닫고 저렇게 써버리는 저 후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네. 그러면서도 아마 진짜 이게 내가 맞게 생각한 건가 뭐 그런 회의가 굉장히 왔을 것 같아요. 네. 뒷모습이 엄청 처량했어요. 터덜터덜 가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미안해.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쓰셨나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없앴죠. 미친 짓을 했죠. 그거 다 어. 갖고 있었으면 참. 그러고 나서 것 같아. 가격이 추후에 얼마나 지나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30만 원도 깨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뭐 슬슬 올라가고 한 200만 원 됐었나?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한번 집 담보 잡아갖고 우리 집이 있었으니까 네. 왕창 들어가자. 이제 네. 올라가는 게 이제 네. 느낌 뭔가 왕창 다르다는. 네. 이제 뭔가 이제 저도 확신이 왔으니까. 100만 원이 이제 넘어가면서. 근데 아내가 말을 안 들었죠. 이제 한참 뒤에 아내가 뭐 사과는 했는데 네네. 아내의 핑계는 그때 이제 태민 그 비트코인 주창자를 직접 자기한테 이제 불러줘갖고 이제 본인을 직접 설득하게 했어야 했다라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 말을 듣고 했었어야죠.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을 그래도 이제 작가님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사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작가님이 이 당시 이제 GNC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GNC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작가님 혼자 하고 계셨습니다. 그쵸. 그 상장사의 자회사의 부사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한 건데, 그게 원래는 이제 인천 쪽에서 이제 스타트를 한 거고, 그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 빌딩, 네네. 요 자리, 네. 제가 앉아있는 요 자리로 이제 왔는데, 여기 공간을 제가 여기 건물주가 제 LG 상사 선배여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유리한 조건에 네. 들어오시기 했으니까 제가 계속 관계가 있었던 거죠.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런 얘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다른 일 뭐 이거 하고 있었을 때니까 맨날 여기 오지 않고 가끔 들러서 이제 네. 뭐 얘기 들었는데 뭐 잘 몰랐죠. 뭔 일을 벌이시는지. 근데 그때 저한테도 그 옛날 지갑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맞아요. 5GNC, 10GNC 있고 막 그거를 뭐 왕창 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 듣고 주변에 많이 뿌렸죠. 저는 거의 다 뿌렸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받은 거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럼 그때는 비트코인의 그 느낌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왜냐면, 그 좀 전에 이제 2014년에 비트코인은 강했다 초판을 오 작가님이 쓰고, 네. 그 개정을 한 두어 번 했는데, 그 첫 번째 개정인지 두 번째 개정인지,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꽤 올라왔을 때여서, 네. 저도 2014년부터 오 작가님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10억 간다고 그때 막 떠벌리고 했으니까, 네. 내 말 듣고 이제 내 주위 사람들도 다 저 덕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 작가님 뿐 네. 아니야? 근데 이제 진짜 올라오니까 제가 네 말이 맞다는 소리 듣고, 그다음에 제가 이게 그래도 많이 팔았지만 갖고 있던 비트코인 많이 오르고 네네. 고맙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제가 오 작가님 개정판을 100권을 주문을 했어요. 100권을 주문을 해서 오 작가님한테 일일이 사인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같이 하셨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돼서 이제 그 GNC 하는 것도 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아마 했을 거고, 그때 이제 계속 완전히 그 부하처럼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금융권 그 투자자문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투자자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하던 투자자문사를 인수한 애들이 젊은 애들인데 얘들이 사기꾼이었어. 사기꾼. 그러니까 저는 잘 비싸게 팔아서 좋았는데 이게 공동 투자한 회사예요. 잘 팔아서 엑싯을 잘 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여기서 저는 그 임원으로 같이 일을 하자 해서 좋다요 저는. 근데 얘들이 사기꾼이었던 거지. 네네네. 얼마 안 돼서 이제 검찰이 들이닥치고 막 이렇게 가지고 네. 그 오 작가님이 얘기하는 그 김상무는 구치소도 갔어요.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이틀 있었어요. 이틀 깜빵이 아니고 네. 구치소에 긴급 체포돼서 네네네. 이틀간 그 조사받은. 그렇지만 다 이제 무혐의. 저는 네네. 뭐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저는 회사 잘 파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들이 이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건데 네. 금융 라이센스가 있다 뭐 이런 저를 이제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요 사기꾼 애들이. 이게 얼마나 악질 사기꾼이었냐면 고졸인데 뭐 명문대에 나온 걸로 이제 자리를 쳐서. 네, 그런 애들이에요. 지금 징역 30년 받고 저기 처박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 큰 네. 사건이었네요. 근데 이제 그 투자자문사가 얘들이 저는 엄청 돈이 있는 애들인 줄 알고, 저는 이제 우리 그 당시 태민 형의 코인 사업을 돕기 위해서 네네네. 이제 연결을 시켰던 거죠. 네, 그러네. 이게 잘못된 거였네. 잘못된 거였는데 네. 피해는 다행히 이제 저만 네. 그 구치소 이틀 가는 걸로 이제 네. 잘 됐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오 작가님이 고마웠던 게, 제가 아무리 제 잘못은 아니지만 네. 피해자들이 제가 제일 번듯했으니까 이제 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민사 형사 막 들어오는데 그 보테스라고 코인도 꽤 주시고 그랬었어요. 이제 도와주셨네요. 예. 이후로는 그러면은 계속 그냥 그때 작가님이 늘
얘기했듯이 이제 기업을 계속 찾아다녔는데 이제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예, 뭐 그런 거 저도 돕기도 하고 그래서 거절당하는 걸 같이 많이 겪었죠. 제가 연결한 것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뭐 기업에 이제 높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좀 어떤 반응인가요, 그때는? 예, 홈플러스는 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선배가 이제 한 건데 네. 그거는 저도 얘기만 들어서 알고 방송 잘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강남의 빌딩 오너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연결했을 적에 그 당한 수모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미안할 지경이죠. 우리 오 작가님한테. 그 나이 드신 오너 자산가분은 네. 이제 저를 좋아하고 또 오 작가님 이렇게 얘기하면 뭐 믿음직하니까 네네네. 도와주고 싶어 하셨는데 요 이제 아들, 딸, 사위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도 뭐 잘 안 받아들이려는 분위기인데 그때는 더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건 비트코인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네.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외계어로 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으로 보였겠죠. 비트코인도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제 다른 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정작 하려는 얘기 못하고 비트코인 설명하다가 이 머글들한테 비트코인 설명하다 끝나고 뭐 그랬는데 그거 이제 너무 미안했죠. 그때 그러면은 상무님은 이제 뭐 작가님 통해서 코인을 어느 정도 이제 하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그냥 회사 다니고 계셨나요? 네. 왜냐면 비트코인이 올랐어도 뭐 오 작가님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네. 그때 뭐 담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팔 일도 없고 하니까 좀 근근히 살았어요 저는 그냥. 회사는 네. 계속 다니고 계셨고. 네. 완전히 그러면은 이제 내 다니던 회사를 이제 정리하고 작가님이랑 한 게 언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네.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그 자는 그 회사가 어떤 사기꾼이 인수했으니까 그 회사를 금융당국에서 이제 문 닫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요렇게 되면 그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는 향후 5년간 같은 동종업계에 취업 못하게 돼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도 이제 깝깝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제 네트워크 있고 해서 뭐 이렇게 펀드도 하고 하긴 했는데 네. 좀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좀 한심하게 보였겠죠. 그 시기가. 네, 그 시기가. 그때가 좀 백수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오 작가님이 뭐 얘기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미국 가서 트럭 운전서 나야겠다. 뭐 그거 검색할 때가 그때였어요. 아,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는 시기였고. 네. 그럼 그때 작가님이 이거를 같이 하자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네, 자연스럽게 아마 제가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여기 저 프라임 에퀴티 파트너스라는 제 회사가 2018년부터 그러니까 훨씬 전부터 여기에 적을 두고 있었거든요. 네네. 주소를. 그때는 이제 월세도 안 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올 이유는 저는 있긴 네.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오면 뭐 이렇게 우리 오 작가님이 여러 가지 일 하느라고 바빴지만 저는 이제 들락달락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급여를 이제 나중엔 줬는데 처음엔 이제 급여 안 받고 이제 시키는 일 하고 뭐 그랬었죠. 그냥 처음에는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예.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게 도저히 뭔가 성과가 안 나와서 채우기를 껐었잖아요. 해굴기를 그때 이제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는 뭐 우리만 아니라 제대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깝깝한 게 이제 미팅 자체를 안 잡아주니까 네네. 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럼 그때 그런 걸 끄고 나서 뭔가 일을 다른 걸 해야 되나라는 좀 고민을 하셨나요? 끄고 나서 이제 쿠팡맨 네. 그런 것도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 찾아보고 계셨나요? 쿠팡 거기 센터 가갖고 저 그 있잖아요 배달차 네. 그거 한번 운전도 했었어요 내가. 아, 진짜? 예. 근데 그럼 코로나 때니까 코로나 때. 몇 년 안 됐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안 됐죠. 그거 채굴기 끄고 네. 키고 할 때까지 뭐 오 작가님은 이제 집에 처박혀서 그때 지혜 족보 쓰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나서 작가님이 이거를 살짝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커뮤니티를 먼저 형성을 해야겠다. 그 얘기를 해주셨나요? 이게 오 작가님은 유튜브를 하면 알려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건 저는 알았고 오 작가님도 스스로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라라고 이제 부추기기는 했죠. 근데 뭐 어느 순간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하고 이제 유튜브가 시작이 되었던 거고. 네, 저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강하게 그거를 주장한 분이 이제 그 평택의 이평기후 화백 뭐 네네. 이런 분들이 주장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저는 이제 그 지혜족보라는 채널이 만들어졌을 적에 처음에 이제 많이 알리려면 드려야 되니까 네. 그거 막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이 손가락이 진짜
진짜 아플 정도로 하는데 하도 하니까 카톡에서 정지시키더라고. 이걸 너무 많이 계속 보냈어요.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카톡 정지 당하면 바로 안 풀려요 그게. 아, 네. 그래서 한 정지를 한 2번 당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기니까 네네. 그때 그 신박한 신박사가 그때는 오 작가님을 좀 이렇게 좋게. 인도스 해주는 네. 분위기였기 때문에 거기 덕도 조금 보긴 봤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잘 늘어났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삶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예 바뀐 거 없어요 나는. 이제 이제 그거는 그대로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 그런 고민도 해서 일이 이제 안 되니까, 안 돼서 막 다른 일을 해볼까. 아니 그때도 고민은 없었어요. 크게 없었나요? 아니 미국에 트럭 그게 그 뭐 좀 거기 그 사람들도 고생 많이 네. 하겠지만은 뭐 괜찮아요. 난 그런 거 좋아해요.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작가님도 너무 감사하지만, 예. 상무님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매일 네, 저는 작가님한테 그냥 사실 제 진로 상담 음. 같은 식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냈었었는데, 상무님이 저한테 이제 답변을 또 주시면서 예.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를 기억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오션 페이지님처럼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회신을 하죠. 회신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네. 오션 페이지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도 보람이 있죠. 저처럼 그러면 그렇게 약간 진로 상담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오나요? 꽤 많아요. 제가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는 딱 기억에 났던 게 뭐 다른 긴 얘기를 해주시진 않았고 그냥 뭐 책 보라는 거랑 스모빅 공부 해보세요. 요게 딱 기억에 남거든요. 그게 딱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싶어서 이제 찾아보기 전에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네. 반응했으면 보겸 씨가 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그러고 이제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유튜브를 해도 되겠냐라는 이제 또 글을 제가 보내고 너무 흔쾌히 이제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지.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서 지금 벌써 또 한 7개월 정도 지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난 그때 우리 오션 페이지님이 이렇게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으면 훨씬 더 그 고난도의 어떤 네. 걸 주문했을 건데 나는 뭐 하겠어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대부분은 이제 흐지부지니까. 뭐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또 오히려 저는 그런 할 수 있게 또 해주셔서 제가 마침 이제 유튜브를 그때 당시 막 배우고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뭐 오션 페이지님이 큰일 많이 했지. 저 김승호 회장 그것도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또 뭐 답변을 안 줘도 되는 건데 사실은 또 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오 작가님이 감사했죠. 오 작가님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렇게 잘못 걸려오는 스팸 전화 있잖아요. 네. 바로 끊는데 오 작가님 그것도 되게 끝까지 다 친절하게 받아요. 원래 그 사람이 착해요. 그럼 작가님이 그 메일 받고 사모님 뭐 답변해줘라 이렇게 넘겨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온 거네요 결국. 그쵸.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혹시 뭐 사모님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생태계 사람들한테 아니면 뭐 제 거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나요? 네, 오늘도 비커스에 썼는데 비커스 다들 가입하고 왜냐면 그 비커스 하는 정계석 씨 거기도 이제 LA에 우리가 행사 했을 적에 그 오 작가님도 별 생각 없이 자 젊고 하니까 기여할 방안을 찾아서 본인 할 일을 잘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말을 탁 받아서 아주 잘 실천하는 게 이제 정계석 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커스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오션 페이지님 많이 봐주시고 비커스에 또 그 활성화에 도움되려고 제가 거기 엄청 자주 제 이미지 저도 이미지가 있는데 재밌는 게 너무 재밌게 있으니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너무 일단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비커스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다음에 뭐 보시는구나. 그거 관련된 걸로 또 이야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다 하셨으면 네.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모빅 후원이 모빅 생태계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